안녕하세요. 고전 낭독가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생떼시베리의 인간의 대지 제8장 인간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2회에 걸쳐 나눠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긴 통화가 이어졌다. 사령부에서 국지 공격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건 노동자 거주 지역에서 시멘트 유세로 변형하여 쓰던 걸물 멸치를 제거하라는 터무니없고 절망적인 공격 명령이었다. 대인은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우리에게 돌아와서 말한다. 우리 중 성공에 나선 사람들은 그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중사와 내게 꼬냑 2잔을 내민다. 그리고 중사에게 말한다. 자네는 나와 함께 제일 먼저 나가네. 이거 마시고 가서 자게. 중사는 자러 갔다. 식탁 주위로 10여 명이 밤샘을 하고 있다.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틈새를 모조리 메운 이 방의 빛이 너무도 강렬해서 나는 눈을 깜빡인다. 5분 전에 쫑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구멍을 막아둔 천을 빼자 신비로운 빛을 퍼뜨리는 달빛 아래로 위령의 집 같은 폐허가 보였다. 구멍에 천을 다시 꽂을 때에는 마치 한 줄기 기름 같은 달빛을 훔쳐내는 것 같았다. 지금도 그 청록색 요새들이 내 눈에 선하다. 그 군인들은 분명 되돌아오지 못하리라. 하지만 그들은 조심스레 침묵한다. 이 공격은 명령에 따른 것이다. 사람 창고에서 이들을 퍼내는 것이며 곡식 창고를 뒤져 파종한 씨를 한 움큼 흩뿌리는 것이다. 우리는 꼬냑을 마신다. 오른쪽에서 체스판이 벌어지고 있다.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농담을 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만취한 남자 하나가 들어선다. 그는 덥수룩한 턱섬을 매만지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둘러본다. 그의 시선이 꼬냑 위로 지나쳤다가 꼬냑으로 되돌아온다. 대위가 나지게 웃는다. 그 남자도 희망에 차서 웃는다. 이를 보던 사람들 역시 가볍게 웃는다. 대위는 꼬냑병을 가만히 뒤로 치우고 그 남자는 실망한 눈빛을 해보인다. 이렇게 유치한 장난이 시작되고 짙은 담배 연기와 뜬 눈으로 지새우는 밤의 피로 곧 다가올 공격의 영상 틈새로 꿈을 닮은 무언의 발레가 펼쳐진다. 바깥에서는 거친 파도 소리 같은 폭발음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는 따뜻한 배의 선창에 틀어박혀 장난을 친다. 이 사람들은 이제 곧 전쟁의 밤이라는 축제의 물속에서 자신의 땀과 술, 기다림이라는 때를 말끔히 벗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제 곧 정화될 것임을 느낀다. 하지만 그들은 주정뱅이와 술병의 발레를 출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춘다. 가능한 한 오래도록 제스를 둔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삶을 연장한다. 하지만 선반 위에는 자명종을 맞추어 두었다. 그러니 종은 울릴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고 허리띠를 맬 것이다. 때가 되면 대인은 자신의 권총을 들 것이고 주종뱅이는 술에서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서두르는 일 없이 완만한 오르막길 통로를 따라 달빛이 비추는 푸른 사각형 출구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참 대단한 공격이군 또는 날이 춥네 따위의 간단한 몇 마디를 할 것이다. 그런 후 뛰어들 것이다. 때가 되었다. 나는 중사를 깨우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는 지하 창고의 잡동사니 사이에 놓인 철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다. 나는 그가 자는 모습을 바라본다. 그는 괴로움 없는 진정 행복한 잠의 맛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그 모습을 보니 내가 프레보와 함께 추락하여 물 한 모금 못 먹고 죽을 뻔했던 리비아의 첫날이 떠올랐다. 그날 우리는 극심한 갈증을 느끼기 전에 단 한 번 2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때 잠에 들면서 나는 현실 세계를 거부하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 느낌이었다. 아직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육신의 주인으로서 내가 일단 2팔의 얼굴을 묻자 그 밤은 여느 행복한 밤과 전혀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그처럼 중사도 인간의 형체가 아닌 듯 몸을 둥그렇게 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를 깨우러 온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병 주둥이에 꽂았을 때 중사의 둔중한 형체에서 구나 말고는 아무것도 똑똑히 구분할 수 없었다. 날품벌이 노동자 또는 하역 인부가 신을 법한 못과 징이 박힌 엄청나게 큰 군화였다. 이 남자는 작업화를 신고 있었고 몸에는 탄약통, 권총, 가죽 멜빵, 허리띠뿐이었다. 그야말로 짐 얻는 안장,
목줄 등 수레를 끄는 말이 온갖 마구를 차고 있는 꼴이었다. 모로코의 지하 창고 안에서는 눈먼 말들이 연자매를 끈다. 이곳 흔들리는 불구스름한 촛불 속에서 우리도 맷돌을 끌게 하려고 눈먼 말을 깨우고 있었다. 어이 중사! 중사는 천천히 뒤척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웅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잠에서 깨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 뱃속의 평화 속으로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며 검은 해초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두 주먹을 폈다 쥐었다 하면서 다시 벽으로 몸을 돌렸다. 누군가 그의 손가락을 펴주어야 했다. 우리는 그의 침대에 걸터 앉았고 우리 중 한 사람이 중사의 목덜미 뒤로 자기 팔을 부드럽게 넣어 미소를 지으며 그 무거운 머리를 들어 올렸다. 따뜻한 축사 안에서 서로 목덜미를 비벼대는 말들의 부드러움이었다. 어이 동료. 나는 살면서 이보다 더 다정한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중사는 다이너마이트와 피로 싸늘한 밤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거부하고 행복한 꿈속으로 되돌아가려고 마지막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바깥에서 무언가가 이미 그를 압도해 오고 있었다. 벌받는 아이는 일요일이면 학교 종소리를 듣고 이렇게 천천히 잠에서 깬다. 그 아이는 책상, 칠판, 벌 따위는 잊어버린 채 들판에서 노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종은 계속 울려서 아이를 인간 세상의 부당함 속으로 가차없이 되돌려 놓는다. 이 아이와 마찬가지로 중사는 피로로 지친 이 육신을 서서히 인식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원치 않는 이 육신, 깨어나면 느낄 추위 속에서 서글픈 관절의 통증과 마구의 무게, 힘겨운 행군, 그리고 죽음을 맛보게 될 이 육신을 말이다. 아니, 죽음보다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 짚어야 할 끈적끈적한 피며 고통스러운 호흡, 주변에 얼어붙은 빙판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보다 죽어가는 불편함을 맛보는 것이다. 나는 중사를 바라보며 내가 사막에서 깨어났을 때 느낀 그 침통함, 다시 타오르는 갈증, 태양, 모래, 다시 삶의 주도권을 쥐는 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그 꿈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중사는 이제 일어나서 우리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 시간 됐습니까?